정말 오늘도 빅 뉴스라고 해야 되나요? 또 이 이벤트가 생겼어요. 내가 이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가끔 통화할 일이 있는데 정무수석은 원래 좀 대통령의 그림자 같은 분이에요. 내 이름을 걸고 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일이 좀처럼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제 실명으로 이거 얘기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 전 MBC 기자였던 장인수 씨가 어마어마한 이 주장을 폈어요. 뭐냐면 공천 취소 거래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이겁니다. 장인수 씨가 말하길 정부 고위 관계자, 그런데 그냥 관계자가 아니에요.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고위 관계자 몇 안 됩니다. 2명밖에 없어요. 제가 이 수식어를 봤을 때. 어쨌든 그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어떤 메시지냐면 이거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그 메시지를 받은 검사 중에 한 명이 아니 그러면은 지휘와 개통을 갖춰서 수사 지휘하시라. 그럼 따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뒤부터는 이제 해석인데 그래서 이 얘기를 전해드린 검찰이 어떻게 보겠냐 이런 주장을 이런 메시지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하고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설 일종의 음모설이죠.를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매일 진짜 하루하루 좀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 장인수 씨가 나와서 발언한 곳이 그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지금 계속 그 근거가 없는 주장들이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무슨 위장자파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때는 뭐 홍사훈 기자랑 그 봉지욱 씨 둘이 뭐 이렇게 서로 뭐 언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뭐 KTV 관련해서 왜 정청래 대표 악수 패싱했냐 뭐 이 얘기도 나온 것 같고 국무회의 또 왜 안 했냐 이 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총리실에서 다 반박을 했던 내용들이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 오늘 나온 게 이제 장인수 씨가 공소 취소와 관련된 청와대 발 기사를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 방식 자체를 일단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청와대 발은 아니고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인용을 한 거죠. 익명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익명성 뒤에 숨어서 연기를 피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와가지고 일단 방송을 이미 해버렸고 이게 일파만파 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 가짜로 드러나도 뭐 책임지지 않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방식까지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저만의 위험성이 아니라 지금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 더해서 도대체 이런 짓을 왜 벌일까? 그 배경이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해되지 않는데요. 제가 그냥 추측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재명 정부를 좀 핸들링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내지는 사회 영향력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부 길들이기를 하려는 목적이 하나가 제가 일단 추측을 해보는 거고 또 하나는 뭔가 검찰과 현재 권력 사이에 어떤 이런 어둠의 거래 같은 느낌을 피워가지고 검찰 집단은 부도덕한 집단이야. 더 강하게 개혁해야 돼라는 논리적 배경과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부는 검찰과 나눠먹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이 일타쌍피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서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무슨 취재라는 게 완결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가지고 청와대 발 거기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 뭐 방식면이나 어떤 의도를 가졌든지 간에 이거는 참 용인되기 어려운 저는 범주의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밝히지 않았어요. 이게 그런 유의 이제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람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람이 대통령의 의중을 실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쪽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 세 군데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확인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은 검사들이 다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청와대는 일단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정부의 신뢰도를 손상시킨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준호 전 대변인은 이 장인수 씨의 주장 그리고 이게 이제 여과 없이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송국이 이 정도의 내용을 그 말하기 전에 그 겸공 제작진이나 김어준 씨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여과 없이 이렇게 유튜브를 타고 보도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같은 진영의 유튜브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내용의 폭로성 내용은 차라리 고성국 TV나 전환길 TV처럼 극우 TV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하라고 했다. 말이 되냐 이게. 이 부도덕한 정권 정말 나쁘다 이런 식으로 사실 나오는 게 맞아요. 원래 음모론을 피울 거면은. 반대 진영에서 할 법한. 같은 진영인 사람들이 같은 진영의 가장 큰 유튜버에 나와서 이게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의 거래가 있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건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입지나 현재 상황도 스크래치를 한번 놓고 싶고 거기에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법사위의 강경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약간 좀 순하게 가자. 그리고 외과 수술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뭐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런 메시지가 보면은 사실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큰 검찰에 대해서 또 불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권을 잡아보니까 억울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국민 전체에게 그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도 좀 하고 너무 세게 하지 말자. 원래 또 개혁이라고 하는 게 하다 보면은 미진한 부분도 있지 않냐 이런 게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법사의 강경파들이 봤었을 때는 아니다. 우리 말이 맞으니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기를 피우는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대통령한테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똥물을 끼웠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고 일단은 늘 말을 하는 그곳에서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 말과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사실상 황당한 거죠. 황당한 상황이고 대통령이 거론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이미 말은 윤통이 있었으면은 바로 경로 나왔어요. 경로설 나왔어요. 아니 근데 저는 김준호 대변인께서 대통령께서 그런 여러 가지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취지를 밝히셨고 또 검찰개혁과 관련된 방향성과 속도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그걸 당연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그동안에 어떤 대통령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전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라크 파병이나 FTA 같은 걸 추진할 때 자기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걸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치만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그걸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약간의 그 교조적이고 이념적이고 진영적으로 사실은 이 겸손 방송국에서 막 밀고 있는데 이거와 대척적으로 지금 올바르게 가야 된다. 이 주장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신 거는 전 굉장히 평가를 해야 되고 이게 지금 겸손은 힘든 게 아니라 겸손은 힘들어도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검증은 힘들다. 팩트는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언론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나 팩트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사실 이건 언론의 기능의 기본이 무너지는 거고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닌 게요. 정부를 스크래치 내는 목적이 저는 컸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위터 2개를 올리신 게 굉장히 파급력이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스크래치를 내는 방법이 보십시오. 기존에도 김어준 씨가 김 총리 상대로 여론조사 빼달라는 문제로 한번 스크래치를 냈고요. 두 번째는 KTV 관련해가지고 음모론을 또 악수 패싱으로 한번 제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국무회의 아니겠습니까? 순방 중에 중동이 이지경인데 총리 뭐 하느냐. 근데 그걸 또 총리실에서 해명 보도 자료를 냈죠.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로 이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이제는 총리 단계가 아니라 대통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허위 사실로 현재까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검증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언론에 외피로 한다? 전 이거는 너무 좀 심각한 단계까지 왔거나 아니면 그 심각한 단계를 이미 지나버린 거 아닌가? 전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안은 대통령도 알고 있다.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정무수석이 이렇게 이제 내 이름으로 이 말을 인용을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발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김어준 씨가 물론 오늘 이제 장인수 씨가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이들이 대통령을 팔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이 누구 시켜서 그런 거래를 할 성격이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장인수 기자가 큰 취재를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근거가 미흡한 주장을 심지어 대통령이 나오고 그리고 이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부 관계자라고 얘기한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법무부도 대응을 해야 돼요. 아마 법무부도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지 회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뿌렸다. 그게 말이든 문자든 그건 정확히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거를 조만간 내야 되고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사실 하면 안 되죠. 확인이 이거 안 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장인수 씨는 이거는 팩트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한준호 이제 의원이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한 한준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하니까 이제 장인수 씨가 또 입장을 냈어요. 근거를 밝힐지 말지는 생각을 해보겠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이다. 라는 주장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주장 뒤에 한 내용도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지금 검찰이 벌써 이 정부 초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털 준비를 하고 있다. 임기 말이면 시작을 할 거다. 죄목도 다 생각을 해놨다. 그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이다. 왜냐하면 근거를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다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 세관, 그 마약, 그 연루 수사에 백혜령 경정 넣어라 말아라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거 직권남용을 아마 걸 거다. 그 생각 벌써 검찰이 하고 있다. 그런 검찰에게 어떤 권한도 줘선 안 된다. 결국은 이제 검찰개혁 국면에서 여당 내 강경파 주장에 힘을 실으려는 그런 근거로 이런 걸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주장을. 아니 근데 그게 자기들 바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흔들다 못해 제발 그 검찰이 대통령 좀 뒤 좀 쳐줘라는 식의 약간의 이건 어떤 바람을 섞은 멘트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참 저런 식의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이게 정부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신뢰라는 게 쌓기도 어렵지만은 네. 저걸 갖다가 그 겸손 방송국에서 시작된 이 논의가 지금 장윤수 기자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계속 굽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거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정말 이런 식으로 정부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지금 위기 속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고 지금도 중동발 정세라든지 뭐 장인수 씨가 안 건드려도 이 정부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뭐냐면 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팔아왔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뒤에서 하는 거는 무슨 뭐 수사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검찰 개혁을 주장을 하려면 가장 극단론을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과 이게 네. 맥을 닫고 있는데 그분들이 본인의 논리를 국민 앞에 설득하면 돼요.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장인수 씨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칠 거야. 이런 식의 공포를 조장하고 또 김용민 의원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검사들이 지금 반발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지금 검사들이 좋아하는 개혁 아니고 잘못됐으니까 더 세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장인수 씨나 김용민 의원이나 제가 볼 때는 지금 매한가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논리의 빈곤함과 빈약함을 그대로 입증해주는 하나의 어떤 음모론적 논거들인데 다들 그래도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책임을 갖고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매우 우리 사회를 저는 어지럽게 혼탁하게 할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여당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안 먹히나. 그러니까 재밌는 정당이에요. 너무 신기한 정당인 것 같고 아니 정권 중반부도 아니고 사실 지지율도 높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65%.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태클도 걸고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노무현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했죠. 그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순에 맞을 수도 있는데 정권이 1년이 채 안 되고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대통령인데 이걸 이렇게 노골적으로 흔드는 것 자체가 참 용감하고 대단한 정당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은 어차피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모레 이제 그 양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합의를 본 게 모레부터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데 사실 검찰이 이제 공수처로 바뀌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없어지는데 이게 사실 검찰 개혁에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것보다는 보안 수사권이잖아요. 네. 근데 보안 수사권에 관련돼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게 논의되는 걸로 거의 다 공청회도 하고 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런 거 봤었을 때는 굳이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아니 그리고 이미 당론으로 정부안 당론으로 다 결정을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당정 협의를 한 사안. 네. 네, 근데 이거를 하는 거 봤었을 때는 저는 미리 길들이기에 나섰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씨앗을 뿌려놔야 지방선거 우리가 압승할 거니까 끝난 다음에 이 공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공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정청래랑 이 지도부한테 공을 넘겨주면서 법사의 강경파들 이런 의원들이 같이 나서가지고 검찰 수사권 이런 거 검찰 해체되고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도 더 강하게 검찰 개혁해야 된다. 검찰 나쁜 애들 맞잖아. 이거 보세요. 맞아요. 이렇게 거래라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빌드업을 좀 일찍 시작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들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김어준 씨가 최근에 인용한 게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의 어떻게 보면 조국 라인들이죠. 그 문재인 정권 때 실패한 저는 이제 친문 패족 세력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분들이 했던 검찰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분들이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만약에 자격을 얻으려면 반성해야죠. 과거에 실패한 거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들이 오케이를 하면 그때 와서 저는 개혁에 동참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럴까? 저는 한두 가지로 보는 게 하나는 이재명 정부를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바지고 우리가 주체야. 라는 인식이 저는 깔려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지층을 가장 결집시킬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박은정 의원이 우리가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입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걸 김어준 씨가 그대로 인용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실제 유가족분들이 엄연히 계시는데 그분들의 지위를 갖다가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차용을 한단 말이죠.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나 가당한 일이냐라는 질문이 하나가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스스로 그렇게 정통성, 정당성을 스스로 막 부여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걸 통해서 지지층 결집을 한다는 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비극적인 사건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가당하냐라는 저는 비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합당을 하다가 망가졌어요. 근데 합당의 주체도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 조국 대표 이분을 갖다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막히다 보니까 아니 우리 정권이고 우리 맘대로 해야 되는데 합당까지 막혀? 야 이거 정말 심각하다. 저는 그 위기감이 어마어마한 조급증과 무리수를 지금 저 겸손방송국에서 매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유족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걸 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켜야 될 선들을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은 대통령이 주말 이틀 연속으로 이제 현 X 옛 트윗에 메시지를 그냥 장문의 메시지를 그렇게 올릴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자신의 진위를 기자회견에서 직접 설명도 해보고 그리고 정부가 당에 가서 당정협의회에서 다 설명도 해보고 그래서 끝내 이 지난한 그리고 시끄럽지 않아도 될 과정을 거쳐서 그나마 정부안을 당론으로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잡음이 나오니까 토론을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도 김용민 의원은 이제 법사위 간사죠. 연속으로 또 방송에 나와서 계속 이 정부안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까지는 가지도 못했어요. 일단 현재 조직법까지. 공소청법, 중수청법안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겁니다. 근데 그게 타당한 주장으로 보여요.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당정 협의를 다 국민들 앞에 알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공식으로도 많이 할 텐데 결국에는 수많은 당정 협의와 그리고 대통령께서 공개 발언하신 것도 100일 기자회견 그리고 또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지금 이 트위터에 글 2번까지 하면은 4번을 밝힌 거고 그 4번의 대통령님의 말씀은요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워딩 자체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만 있는 건데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본인의 서사까지 얹어서. 근데 대통령님의 뜻이 나와도 이렇게 해석해요. 아 이거는 아닐 거야. 대통령께서 이거는 객관 강박에 걸려가지고 무슨 레드팀 역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또 비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그걸 그대로 믿지 않고 자꾸 왜곡을 시키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의 안도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요. 중수청 안이 네.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네. 지금 저분들의 주장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중수청이 특수부 검찰보다 더 세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소청이 중수청의 상위 기관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밀고 있는데 아니 근데 중수청에는 검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말이 안 맞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수청이 더 세졌다라는 건요. 네. 수학으로도 안 맞아요. 검찰을 나누기를 해서 둘로 쪼갰는데 어떻게 모수보다 더 커지느냐. 이건 그냥 수학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상급기관이라는 것도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네. 이렇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네. 뒷단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뒤에 일 처리하는 네. 사람이 앞 사람의 상급자가 되지 않거든요. 아니 그런 논리로 하면은 검사의 기소 다음에 판사의 공판이 있는데 판사가 검사 상급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판사가 논리가 재판하면 형 집행하거든요. 그럼 교도관이 판사의 상급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네. 그냥 수학과 네. 그냥 시계열로 보면은 풀릴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 중수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마치 그 이첩 요구권이나 네. 우선 네. 수사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공소청이 지배한다. 근데 그건 관할 조정하고 사건 배분하고 이런 권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기적 단순한? 시스템과 관련된 네. 조항일 뿐만 아니라 2024년도에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그 법의 발의자에는 박은정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주장을 하는 분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때는 더 센 우선 수사 요구권과 이첩 요구권을 규정해놨습니다. 범위가 더 광범위야. 훨씬 더 강력하게. 아. 근데 본인들이 넣어놨을 때는 네. 괜찮고 정부 안으로 더 완화돼서 나오면은 이거는 때려야 되고.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이 오늘 해명하는 건 뭐냐면은 네. 아 무슨 뭐 통보 조항이 있고 고발 요청권이 있고 하니까 더 세졌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발 요청권은요 네. 어느 국가기관이나 다 있는 거예요. 뭐 공정위는 고발 안 합니까? 금융위는 고발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통보를 받고 고발 요청권이 있으니까 더 세졌다라는 말은 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대해 가지고 악마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유를 다 잡아서라도 일단 중수청은 때리고 보자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는 지금 이게 생산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부득이하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입장을 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싶습니다. 단순한 게 이첩 요구권을 그러니까 관할 게 충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그냥 그런 단순한 권한이고 우선 수사권도 이 사건을 배분을 잘 하지 않으면 중복 수사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권한인데 그런 게 마치 되게 대단한 권한인 것처럼 아니 이 수사 개시권 없는 것만으로도 엄청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개시권 큰 없앤 거잖아요. 거를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개시권이 있는 것처럼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때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고 이분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달라요. 이제 네. 공소청은 절반을 떼줘서 법무부에 있는 외청이고 중수청은 행안부로 옮겨가지고 행안부의 외청인데 두 개를 어떻게 섞냐? 아 검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이동해서 가니까 인적 카르텔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바로 반박하잖아요. 그럼 공수처에도 검사들 있거든요. 검찰 출신들 많아요. 그럼 공수처도 없애야죠. 그런 논리로 치면. 그리고 여의도에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없습니까? 그 카르텔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럼 국회도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카르텔로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요. 어떤 제도도 네. 설계할 수가 없는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우리가 뽑아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그런 논리로 치면 이미 실패한 제도거든요. 그럼 대통령제를 우리가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지금 보면 그 여당 내 그 법사위 일부 위원들하고 조국혁신당하고 한당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당 내 같은 당의 이게 주장인가? 이게 제가 여당 그거를 의원들의 법사당이라는 주장인가? 이름도 줬어요. 법사당. 그러니까 법사당의 구성 요건이 누구냐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과 민주당 출신의 집권 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추미애 네. 의원이나 김용민 간사 같은 분들. 네. 이분들이 지금 법사당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계파를 형성해서 김어준파를 만드는 거 아니냐. 김어준 계파를 만들어서 지금 김어준 씨가 짜고 있는 판에 네. 거기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올라타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 그 대표적인 분이 이번에 최민희 의원이거든요. 딴지 게시판에 가가지고 글을 올리잖아요. 네, 보고하고. 아니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네. 딸 결혼식도 못 챙기신 분이 언제 그거는 또 게시판에 가서 글 쓸 시간은 있었겠습니까? 사실 확인하고요. 딸 근데 결혼한 지 좀 됐잖아요. 네? 딸 결혼한 지 좀 됐으니까 아니 요즘에 시간이 좀 없다고 있겠지.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김어준 개파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흐름이 하나의 거대한 힘을 형성해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정부의 성공을
하지만 행동으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삐그덕거리는 잡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전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장인수 씨가 겸공에 나와서 한 주장은 일단 하나는 현재 정부 안의 검찰 개혁 정부 안에 좀 힘을 빼려는 것. 그마저도 일말의 권한도 줘서는 안 되는 검찰은 이 정도로 나쁜 집단이다. 라는 거에 좀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장. 그리고 또 하나는 공소 취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당 내에서 지금 공취모가 있었고 이제 당 정식 기구로 발족이 돼서 위원장은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고 부위원장이 공취모 이제 공동대표는 박성준 의원이 이제 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제 내일 낼 거고 모레 본회의에도 보고가 되는 그런 일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리고 이 정부는 오로지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만이 그냥 오로지 그 목적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악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 언론에서는 악용을 하기 너무 공격하기 좋은 좋게 만들어놨죠. 지금. 네, 환경이 돼버린 딱 거죠. 좋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 조용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저랑 똑같은 입장이죠. 아무 생각이 없죠. 오늘 저런 말할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당내에서 싸우는 것만 걱정하고 누가 옳냐 누가 그러냐 이런 건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런 걸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민주당이 먹이를 던져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논리는 이거잖아요. 전과사범 범죄자 대통령 된 다음에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게 되면 무조건 감옥 보내야 된다. 너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이거 공소취소 모임 만들고 쓸데없는 거 행동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너무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해서 106명씩 밀어넣는 게 맞냐. 근데 국민의힘이 항상 멍청하고 미련하다. 너네나 잘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사실 보수 진영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강하게 비판하고 힐난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무슨 주장하는지 모르겠어. 집권 야당이 생겨가지고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은 위치가 좀 밀렸네 국민의힘. 정신적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의지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가 오히려 정리가 안 돼서 근데 의지가 될 만큼 집권 야당이 강력하게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 나서도 돼. 이 뉴스를 우리보다 야당 따라가지 못해요. 제가 봤었을 때 지금 국민의힘은 이 뉴스를 인지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공소 취소 모임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하려고 민주당 이걸 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까? 아무 대응이 안 나와요. 네. 너나 잘하세요. 혹은 얘네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이 바보들, 야, 우리 하나 더 하자. 더 심하게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싸움을 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친명, 친문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마음 놓고 해도 되는 게 뒤통수가 시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런 공소 취소나 아니면 정부 조직법 관련돼가지고 공수처가 이제 보면은 사실 헌법에 박혀있는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를 남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디테일로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왜 구조가 대검이냐 고검이냐 그다음에 지방검찰청처럼 이런 구조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 검찰의 잔재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싸우는데 국민의힘 내부 보면 율사 출신들 많지 않습니까?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고 뭐 주진우 의원 개인적으로 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산 가버리셨고. 네, 지금 이제 부산시장 여기 역할을 할 수가 갔죠. 없으니까 민주당은 참 안타깝지만 민주당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구나. 야당 역할도 여당에 뺏겼다. 집권 야당이 집권 역할을 야당에 하는 뺏겼다. 슬픈 현실입니다. 네, 사실 이거 공소 취소 문제는 공취모가 처음 출범을 할 때 이름에 너무 공소 취소가 딱 들어가서 좀 맞아요. 비판을 받았어요. 비판 많이 네, 그 받았죠. 역할을 이게 조작 기소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연루된 사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진상을 좀 밝히자. 국민도 알아야 된다. 입법기관으로서 할 역할을 하자. 그런 여론에 알리는 역할을 하자. 이런 취지였지만 공소취소가 너무 들어가서 누가 봐도 이거 공소취소 목적으로 그거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고 기구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오늘 이 사건으로 야 이거 진짜 정부 여당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밖에는 없나 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까.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대통령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개혁이라는 게 제도개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진상규명. 그러니까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게 돼야 검찰개혁이 완성이 되는데 그 피해자 구제에 이재명 대통령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그 중차대한 문제를 이걸 가지고서 지금 장인수 씨가 이런 식의 약간의 음모론을 퍼뜨려 놓으면은
정말 피해자 구제가 또 안 되는 문제가 생기고 저는 그 의원들의 모임도 모임 자체를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뜻을 물어서 공소 취소가 됐든 뭐 검사 탄핵이 됐든 그 길을 같이 상의해서 정해야 되는데 먼저 답을 정해놓은 것 같은 모양을 보이니까 그 자체도 비판거리지만 오늘 이 장인수 씨의 행동은 오히려 그 불난집에다 기름을 붓는 네.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그 검찰권 피해의 아주 중요한 사례인데 그걸 가지고서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 일을 이렇게 가볍게 다뤘어야 되겠는가. 저는 그 경솔함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아까 제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도 그 유족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써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과 단결을 위해 쓰잖아요. 전 이런 식의 정치 행태는 정말 올바르지 않고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좀 금도를 넘는 행위 아니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정조사 지금 여당이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 낼 텐데 이거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는데 이제 언론에서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이제 그 감사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감사 또는 조사는 이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가 가능하게 하려면 여당에서 또 수반돼야 될 조치가 있는 거예요. 요 이제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그 법률 8조를 뭐 개정을 하든지 개정안을 낸달지 아니면 이게 아니다. 우리는 공소취소가 목적이 아니고 이런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조작 기소 이런 걸 밝히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한달째 뭐 어떻게 요구서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실 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건까지 터져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똑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전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도 송승용 판사가 그 공개 게시판에 또 글을 올렸고 법원 노조에서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여론의 거치를 봐서 여론의 추이를 봐서 조희대 탄핵이 나오면 의원들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이성윤 의원처럼 내 이름 한 글자 내려고 이성윤 탄핵안 발의 이게 도움이 되냐고요. 이성윤을 탄핵하는 반. 이제 국민 소환을 해야죠. 말 그대로 소환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 이런 것처럼 너무 중요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모습들 저는 정말 국민들께서 가뜩이나 이 조희대 문제 또 윤석열 검찰권 오냐면 문제로 국민들도 같이 피해를 보신 건데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기 장사가 난무해야 되느냐. 저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하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 마음이라도 제가 대변을 하는 거거든요. 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슈퍼챗이 그동안 많이 쌓였는데 킹찬대님이 인규야 오늘도 방송 시원하게 잘 부탁해. 그 로지님이 신인규 변호사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보내주셨나봐요. 신인규 김준호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엔화로 보내셨네요. 그 그라제님이 무털천국 유털지옥 털보교회에서 오늘 샤린가스 같은 방송을 했다는데 실화인가? 그 요즘에 그 김어준 씨 방송을 털보 교회고 거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 교주의 뭔가